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현장에서 배웠으면 조금 더 반갑게 인사를 드렸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인사를 드리고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저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 대치동에 들어와서 수업을 한 지는 이제 9년 차가 되었습니다. 강사 생활을 한 지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오래되었고요. 저는 21살부터 강의를 시작했고요. 되게 이른 나이에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전공을 했더라서 다른 과목보다 영어에 조금 더 자신도 있고 실력도 조금 더 있는 편이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누군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에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은 더 달란트가 있는 편이라서 일찍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업의 큰 줄기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등부 수업이 좀 있고요. 고등부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등부 수업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사고가 있어서 그 자사고 내신 대비를 제가 책임지고 있고요. 또 하나 방학 기간 동안에는 이제 수능 점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수능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치동에서도 내신 대비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고요. 수능 강의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중등부 수업이 좀 있어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고등부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중등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또 중등부만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양쪽을 다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간에 있는 예비고일 아이들 수업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근데 왜 중등부 수업도 같이 병행을 하는가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고등부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중학교 때 상대적으로 공부를 좀 덜 하다가 이제 나는 정말 열심히 할 테야 라고 해서 힘을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막 하는데 중학교 때 쌓아놓은 것들이 별로 없고 그런 내공이라는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어떤 한계에 다다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등부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이제 영어를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정말 준비를 잘 된 모습으로 고등학생이 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매년 중등부 수업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중이 아주 크거나 강좌가 굉장히 많거나 그렇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루트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고 링크를 보내드리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이나 설명회를 하는 다른 설명회 하는 것들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고 또 설명회 때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 클립들을 보시면 제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엿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들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교복을 입는 순간부터 대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교복을 입는 순간부터 대입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를 대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훌륭한 대학,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영어 수업은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숫자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보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모집 인원을 봤을 때 23학년도와 24학년도를 봤을 때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총 학력 인구가 줄었고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뒤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냐면 전형별로 수시냐 정시냐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3학년도가 있고요. 24학년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증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44%, 23% 이렇게 학생부랑 종합, 교과, 종합 이렇게 합쳐서 67%, 한 70%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능 같은 경우가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뭐야, 정시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요거는 이제 권역별로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걸 가지고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수시입니다. 수시를 봤을 때 수도권을 보면 학생부 교과가 줄어들었고요. 종합전형도 줄어들었습니다. 둘 다 줄어들었죠. 근데 반면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과,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 오히려 늘어났고요. 여기 종합전형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자면 수도권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두 가지가 다 줄어들었다라는 거, 비수도권에서는 교과는 늘었고 종합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능, 그러니까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 재밌는 건데 정시의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수능 위주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수능입니다. 수능 수도권에서는 모집 인원이 늘어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여기가 제일 재밌는 부분인데 정시 비수도권에서는 수능 위주에서 4,204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어요?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는 수능 위주의 모집 인원이 늘어났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수능 위주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대학 정시 평균 모집 인원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에서 수능 위주, 정시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수능에 대한 비중, 정시에 대한 비중이 큰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수도권에서 보통 대학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최근 4년 동안 수능 영어 1등급 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6%에서 7%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점수를 90점 정도를 받아야 된다, 90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 인원들이라면 난이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접하는 거는 우선 영어 유치원에 가서 이 원어민과의 대화를 하고요. 원서도 읽고요. 이런 거 합니다. 그런 다음에 원어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화 영어를 또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학원 같은 곳에 다니면서 외국인과의 대화, 회화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회화 위주로 공부하면서 토플이라든지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탭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를 합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맨 처음에 영어 유치원에 가서 원서를 읽어요. 미국 아이들이 보는 그런 교과서를 본다. 영어 유치원에서. 이런 거 한 다음에 회화 위주로 막 공부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면서 내신이라고 하는 것에 봉착하게 됩니다. 약간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사람들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식의 그런 프리토킹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내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서 이상해집니다. 우리 주변에 리터니들도 많이 있잖아요. 좀 이제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온 친구들이 한국식 영어를 접하고 시험 문제를 풀면서 가장 많이 충격받는 것이 왜? 라는 거죠.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영어를 말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이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복을 입는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은 대입이라는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의 영어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이때부터 영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 과목으로서의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점수를 받는 거죠. 과학처럼, 수학처럼, 물리처럼, 사회 과목처럼 한 과목으로서의 영어를 공부하고 거기에서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겠죠. 수능도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못 푸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도 못 푸는 수능 영어 이렇게 막 비판을 가합니다. 근데 그런 비판만큼이나 의미가 없는 짓은 없습니다. 그렇게 비판해서 수능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 공부를 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과목으로서 점수를 받자.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원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 학원은 졸업을 그리고 학원을 그만두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학원을 그만두기 위함이다. 스스로 공부할 힘이 생겼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 더 이상 학원에 다닐 필요는 없겠죠. 혹시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죠. 허나 언제까지나 학원을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모든 것들을 습득해서 그만둘 수 있는 학원, 졸업할 수 있는 학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학원입니다. 조금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졸업도 하고 이런 거 좋은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영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주차별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나눠서 좀 계획을 짜봤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브로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 큰 맥락 안에서 커다란 그림 안에서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랑 공부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죠. 헌데 누구 손을 잡고 갈 것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남자 어른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 선생님들께서는 사회에서 만나는 여성분들께서는 물론 아이들한테 선한 영향력, 정말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행사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이제 푸근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면들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공감대 형성도 잘해 주실 거고요. 근데 이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물론 공감대 형성도 잘해 주시고 보듬어 주실 수 있지만 조금은 딱딱할 수는 있지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이게 맞아. 근데 그건 잘못됐어 라고 정확하게 끊어서 말씀해 주시는 면들도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공부할 때 물론 이제 즐겁고 재밌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들도 알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그건 좀 고쳐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그것이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조금 더 포근하게 하지만 칼같이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공부를 할 것이냐, 누구랑 손을 잡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의 성향에 잘 맞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선생님과 어떻게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문법이라는 부분이 좀 많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법이라고 하는 건 중등부에서 다루는 문법이랑 고등부에서 다루는 문법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아까 처음에 제 소개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중등부 수업도 진행을 하고 고등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어요. 중등부 과정에서는 한 우물을 파듯 테마별로 오늘은 부정사야 부정사를 공부하고 오늘은 동명사야 동명사를 공부하는 이렇게 테마별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도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근데 고등부 올라가서는 그런 식의 문제들은 잘 출제가 되지 않죠. 그러면 종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부 올라가서는 이렇게 횡으로 전체적인 문장 안에서 어떤 문법이 잘못됐을까를 찾아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등부만, 중등부만 하시는 선생님들에 비해서 양쪽을 다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각 시기별로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중학교 때 썼던 문법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어떤 부분들은 스킵하고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상대적으로 잘 그리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부를 쭉 해오면서 대학교에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서는 대학원에서는 언어 습득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영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한국어랑 영어에 대해서 차이점들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영어를 설명해 주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게 비교해서 또 이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니면서 중등 과정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법입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 참 아이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니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문법을 몇 번 정도 들어야 되냐,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게 한 3번 정도는 완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 사귀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 정도 기억하죠. 처음 만났을 때는요. 통성명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아이들이 영어를 접했을 때는 그 용어부터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는 어려워, 문법은 어려워 이렇게 되거든요. 또 하나, 문법적인 용어들을 정리하지 않고 나서 수업을 듣는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는 용어들을 쓰시면서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뭐 무조건 미국식 영어를 해가지고 뭐 제2 언어처럼 공부를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좋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들어야 되는 수업들은 전부 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용어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게 중요해요. 용어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해줄 겁니다. 문제풀이를 많이 하기보다는 개념적인 이해가 조금 더 중요한 단계라고 보여요. 어떤 거냐면 무조건 문제만 많이 푼다고 100점 맞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는 테스트들은 보통 번호 쓰는 시험보다는 빈칸을 채워가는 시험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빈칸을 채우는 시험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로 문법을 들을 때에는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 어디선가 들어봤어. 라고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공부량을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The more, better. 이렇게 해서 더 많이 공부할수록 좋다라고 이 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는 실제로 그 개념을 적용해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렇게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반드시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왜냐하면 많은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깨달는 것이 참 중요한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죠. 눈을 감아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마인드 매핑이 잘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개념 정리를 해서 마인드 매핑, 머릿속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수준이 제일 좋고요. 이때 보통 저는 제 아이들, 학생들한테 백지 시험을 참 많이 보거든요. 백지를 주고 그 안에다가 전부 다 적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시험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명의 영상을 보신 이후에 제 다른 수업 영상들, 특히나 문법 수업들 했던 것들을 좀 보시면 칠판 한가득이 적어 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색깔 구분해서 수업을 쭉 잘 진행을 해놨는데 그걸 그대로 써내려가는 시험을 많이 봅니다.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을 또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제목부터 예문까지 전부 다 예문까지 암기를 하는 것들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법은 이렇게 한 3번 정도 완독을 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독해입니다. 독해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한국어는 한국어답게 하는 거고요. 영어는 영어답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혹시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르면 화이트홀 연구에 스트레스는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갖는 업무의 요구사항들에서 온다. 상황으로부터 행해질 수 없는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되세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다 잘라서 무조건 직독직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잘라서 하는 것.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구문 독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문장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또 실력이 많이 쌓여져 있고 독해 지문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 혹은
그 정도의 실력 가진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읽었을 때 내용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이니까 중등부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사실 좀 표현이 너무 거칠 수 있지만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사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한국어는 한국어답게, 영어는 영어답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여 있는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바꿔서 쓰는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반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을 쓰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많은 학원에서 이런 과제들을 잘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사해 주는 데 있어서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불편하거든요. 허나 그 정도 불편함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독해 공부를 할 때 사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한국어는 한국어답게 한국어 어순에 맞춰서 쓰고 영어는 또 영어 어순에 맞춰서 쓰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해 수업이라는 것과 영어는 영어답게 쓰는 것, 즉 영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영작도 꽤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이렇게 독해와 영작 같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독해를 그렇게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영어로 쓰여 있는 글을 한국어로 바꾸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실제로 글을 읽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글 자체를 읽을 힘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인 글 읽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그 문맥상의 동의어를 찾아내는 거죠. 어떤 글에서는 호랑이와 비둘기가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이라고 하는 면에서 같이 묶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호랑이랑 비둘기랑 대립적인 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전적이고 평화적이고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그 글 안에서 활짝 그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이 글에서 어떤 논리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가를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렇게 글을 읽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독해라고 하는 것은 단계를 좀 나누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독해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논리적 글 읽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전 단계에서는 반드시 해석을 써보는 그런 단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 조금 더 탄탄한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휘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 습관이 잘 잡혀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단어 외우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편하게 한 건 편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렵게 했던 건 아주 끈질기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한테 영어 단어 공부하는 방식들을 좀 알려주곤 하는데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써봐야 됩니다. 쓰면서 말하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어를 가장 많이 외우는 곳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학원까지 가는 어머니 차의 조수석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하죠.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째려봅니다. 펼쳐보는 거 막 째려보죠. 그러면서 너 뭐하니? 라고 하면 단어를 배웁니다. 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잠시 후에 눈을 감고 꿈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단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단어 공부란 집에 가기 위한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빨리 통과해야만 집에 갈 수 있어. 이거 통과 못하면 나머지 해야 돼. 이런 식의 과업처럼 되어 버리니까 사실은 단어 공부하기가 점점 싫어지고 단어 자체도 머릿속에 남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어는 공부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분량만큼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단어 공부할 때는 반드시 쓰면서 발음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어떤 걸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어휘책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런 출판사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교재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 능률복화라고 한 책이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중등편도 있고 수능편도 있고 어원편도 있고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능률복화 어원편 정도면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부터도 이 정도 어휘책은 좀 다룰 수 있다.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지 않다. 인 거니까 이런 책들을 다뤄보는 것이 좋고요. 워드마스터라는 책도 실제로 그 시중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은 학교들에서 부교들도 사용하는 그런 책이고요. 어휘끝이라는 책들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휘책들이 대동소이해요. 들어있는 단어의 수라든지
뭐 수준 자체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단어를 쭉 공부하다가 이제 고등부에 올라갈 때쯤에 제가 좀 추천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워드 스마트라든지 영영 뜻풀이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추후에 우리 아이들과 공부를 해가면서 또 추천을 하고 아이들한테 제안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것들은 큰 이야기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럼 중등부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영어. 제 이름이 이재영인데 이제영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걸 할 거냐, 우리 아이들이 이제 3월부터 정규반에 편성이 된다면 저랑 같이 어떤 것들을 공부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를 좀 먼저 말씀드릴 건데 먼저 반은 세 반으로 나눴습니다. 시작반이 있고요, 심화반이 있고 집중반이 있고 세 개로 나눴는데 차이는 뭐냐면 시작반 같은 경우는 3월 6일에 개강을 할 겁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수업을 원래 3월 첫째 주에 아예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정들도 있고 아이들이 입학하자마자 좀 분주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며칠 정도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월 6일에 개강을 할 거고요. 시간표는 월요일과 금요일 5시에서 7시 반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문법 기초 다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전에 문법 특강 들으면서 개념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거나 용어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어서 문법에 대한 부분은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줄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법에 대한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법만 하기 시작하면 독해에 대한 부분이 또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독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개념에 대한 정리, 용어에 대한 정리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제가 주로 많이 해줄 부분은 여기입니다. 문장 분석 그리고 해석 연습. 이 해석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 쓰기 과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쓸 머티리얼 자료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자료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벌써 그렇게 어려운 걸 쓰나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좀 뺐습니다.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이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빼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읽을 만한 그런 글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노하우대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 정도를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화하도록 만들어 줄 거니까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바라는 것이 아주 훌륭한 언어적인 능력, 그거 좋죠. 그거 좋은데 사실은 제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대입이에요. 수능 점수를 잘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 대한 부분은 중등심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필요한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고등학교 때 필수적으로 다뤄야 되는 단어들을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닝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학원에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과제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꾸준하게 팔로우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반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심화반이 있습니다. 심화반은 보통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었으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반에 대해서 학년을 구분하고 있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영어라는 과목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보다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보다 영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학년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에 맞춰서 입학 테스트를 보고 저랑 테스트를 본 이후에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될 건데요. 참고로 지금 문법 특강을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3800제라든지 부교재에서 부교재를 푼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기입하고 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조교생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가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 테스트를 보고 나서 반편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심화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요일과 금요일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게 좀 아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월요일하고 금요일밖에 없나? 화목 수업은 없을까? 이렇게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참 죄송하게도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등부 수업도 있지만 고등부 제가 담당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또 수업이 진행이 돼야 돼서 참 안타깝게도 요번 3월에 개강하는 반에는 월요일과 금요일에만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는 여기는 7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될 건데 사실 10시에 잘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 픽업하러 오실 때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진행이 되긴 할 건데 조금 플러스 알파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아무튼 여기 심화반인데 요 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아주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모의고사에 나오는 어법 문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기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 이것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정답이 쉽고 빠르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형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독해인데요. 이거는 지금 고1과 고2 이렇게 레인지를 좀 넓혀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1학년 지문들 중에서 이건 너무 어렵다. 우리 아이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은 빼놓았던 그 부분 여기에 가지고 와서 고등학교 2학년 지문들을 섞어서 진행을 할 건데 난이도가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글을 읽는 능력들을 많이 요구하는 수업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논리적 글 읽기가 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간헐적으로나마 아이들한테 해석을 쓰는 연습은 꾸준하게 시켜줄 겁니다. 단어는 수능에 필요한 필수한 수능 필수 단어를 많이 다루게 될 건데요.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3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충분히 해결할 정도의 난이도 단어를 다뤄줄 겁니다. 이 반은 심화반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이성이 있는 것은 주 1회 한 주에 한 회씩 모의고사를 풀어야 됩니다. 과제로 내게 될 건데 리스닝이 포함되어 있어서 리스닝 과제가 이 안에 같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시험을 본 이후에는 아이들이 틀린 문제라든지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자꾸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아이들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반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집중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 1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진행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수가학에 아주 많은 시간을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수가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일에 도저히 영어를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수가학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수학과 과학은 정말 잘해서 영재교에 가든지 아니면 과고에 가든지 그렇게 됐을 때 그 학교들의 영어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학교들에서 다뤄주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영어가 어렵습니다. 그럼 중학교 때 물론 수학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아주 많은 시간을 써야죠. 허나 영어를 아예 놓고 있다가 고등학교 배정을 받고 합격한 이후에 이제서야 영어를 시작한다 했을 때 정말 고생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영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도 끈을 놓지 마시고 줄을 놓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주중에 다른 과목들을 하느라 정말 바쁜 친구들을 위해서 집중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요건 이제 3월 4일에 조금 이르게 개강을 합니다. 3월 첫째 주에 개강을 할 것이고요. 토요일 아침 9시입니다.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할 건데 토요일 아침 시간을 잡아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오후부터는 또 우리 아이들이 다른 과목 수업을 들어야 될 테니까 토요일 오전만 저한테 한 3시간만 저한테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꾸준하게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어법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아까 이제 심화반이랑 커리큘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집중반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진도도 조금 빠를 거고요. 제가 관리하는 면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반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을 따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내신을 따로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 내신 대비는 해주나요? 라고 하실 텐데 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할 것이고요. 이런 겁니다. 근데 학교가 다 다를 텐데 관리가 되고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고등부 아이들 내신 대비를 하는 것도 한 달 이상씩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중등부에서 관리를 해서 점수를 받아내는 것 조금
교만하고 건방져 보이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점수를 내왔고요.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씩은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과 제가 같이 노력하고 같이 힘써야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리고 아이들과의 소통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신 점수까지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수업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라는 과목이 막 싫고 난 도망가고 싶어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번 해볼까? 조금 더 노력해볼까? 조금 더 같이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nevertheless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나가 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힘들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위기를 보고 다시 한번 뜻을 모아서 노력하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여기다 번호를 넣지 않았는데 제가 자막을 통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넣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 하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거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